원통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일궈온 터전에서 토건 세력들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쫓기게 된 향산 주민들의 분노를 담아 전국 철거민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맡은 조창현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 대표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철협에서 투쟁위원이신 김남희 민우성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전철협 보문대책위 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산선대책위 신효근 위원장과 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산주민대책위원장 양성수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산주민대책위원회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이호승 전철협 상임 대표께서 인사말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책 없는 강제 철거가 향산리에 전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0년대 초반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정말 국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된다, 빨리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산업화와 주거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토지 강제 수용을 하는 가정악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구로공단이 강제 수용당하면서 그곳에 주민들이 피땀 흘려 갈구온 땅과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면서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구로공단의 사회적 가치와 모든 가치를 빼앗긴 주민들이 세월이 흘러서 죽었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서 노무현 정권에서 그 60년대 구로공단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가치를 인정해서 약 2천억 원의 보상을 정부가 해줘라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토지 강제 수용에 관한 각종 악법을 왜 2024년도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향산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전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텔레비를 틀면 여야가 당리당략에 휩싸여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정말 민생 문제엔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향산동에서 1970년대부터 살아왔던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처음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일관하다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면서 뒤에서는 과거에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토지 수탈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토지 수용을 하고 저렴하고 소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김포시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변화돼야 됩니다. 여야가 정권만 잡으면 국민들의 민복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지금 텔레비를 틀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 여야가 당리당략에 휩싸여서 오로지 권력만 잡으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피눈물 나는 우리 향산 주민들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바로 지방의 행정 책임자인 김포시장이 나서야 됩니다. 김포시장이 지금 말처럼 우리 주민 말처럼 나서지 않으면 기만적인 김포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최근까지 수만 곳이 개발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최근에 대장동 게이트만 보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가치를 저평가된 부상으로 강제로 내쫓고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나마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밝혀지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향산리처럼 이렇게 법도 모르고 살았던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 빼앗기는지 자기 가치가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살다가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 책임을 김포시장이 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향산리 한강시내 폴리스 개발 과정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와 똑같은 사례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헌법에는 주거권을 보호해야 된다. 행복 추구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향산리에게는 그런 게 적응이 안 되죠. 그러면 향산리 주민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사람인데 바로 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에는 재산권, 주거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세력들, 토건 세력들이 이 헌법을 무시하고 민법과 상법을 근거로 해서 박정희 군사정권 때 만든 토지강제 수탈 정책, 토지강제 수용법 등을 이용해서 향산 주민들을 내쫓고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공장을 지으면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부동산 투기 세권의 짓거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현지 사는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가치입니다. 비록 현행 법으로는 미흡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거했기 때문에 김포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일하게도 나는 모른다. 그냥 법대로 해라. 그리고 사업 시행처가 알아서 한다. 라는 제가 오늘 넥타이 메고 왔기 때문에 심한 말은 모르지만 바로 이게 개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김포시장은 헛소리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향산 주민들이 왜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한강 시내수 폴리스 개발은 일본 동양 적시개사와 같은 국민 수탈 정책에 버금가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아니 얼마나 웃깁니까? 김포시 도시개발공사가 한강 시내 폴리스 추진을 20%를 갖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공공을 가장해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는 그러한 개발 구조로 한강시내 폴리스가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기만하고 주민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외칠 게 두려워갖고 행한 짓거리를 이제 사과해야 됩니다. 김포시장은 향산 주민들의 권리를 외면한 거고 인권과 인격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외면했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김포시장으로 선출된 그 시장에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향산 주민들을 외면한 김포시장을 규탄한다! 분명히 한강시내 폴리스 개발 그 회사는 동양적시기 회사와 같은 그런 악덕 기업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참 말하기 싫은 내용이 제가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인도와 중국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나 배우러 온 적이 있어요.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주택 보급률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철거민 문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도는 빼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철거민들이 발생됐어요. 철거민들이 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래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미래의 가치라는 게 뭐냐면 현존하는 우리 향산 주민들이 그곳에서 터를 닦고 살았으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장을 짓거나 아파트를 줘서 남는 이익까지 그 이익이 바로 미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와 앞으로 발생되는 이익인 미래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바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민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이러할진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고 OECD 국가에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책 없는 강제 철거와 현지 주민들의 재산과 주거권,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러한 졸속 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향산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향산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김포시장은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저는 지난 2022년도에 대장동 게이트가 일어났을 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미흡하다고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김포시장이 향산 주민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공사한테 미루고 한강시내 폴리스한테 미룬다면 저희는 끝까지 향산 주민들이 이제 그만 투쟁합시다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오늘 요구 조건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향산 주민대책위원회 임원들과 만나 보니까 지금까지 기만당해 온 거예요. 기만당해 왔어요. 몇 년 동안 들어줄 듯 말 듯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그런 협박이나 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향산 주민들을 보니까 웃기거든. 아주 진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만만하거든. 만만한 콩떡이다 생각하니까 처음엔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들 할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법률적으로 강제 철거를 하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공탁을 하고 지금 공탁해 놨겠죠. 그러나 그 공탁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협상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사 가려면 현실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돈을 적당히 공탁을 하면서 보상할 건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 하겠다. 그래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김포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성남 사니까 성남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포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시장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간단해요. 김포시장이 지금까지의 일은 사과를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향산 국유지 원주민 주민대책위원회랑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같은 단체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김포시장이 배려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1980년대부터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책을 수립해 왔어요. 김포시장이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알아보면 돼요. 여기 제가 이기 신도시 당시에 김포를 왔었어요. 그때 김포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줬던 게 이주대책이에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준 거 알죠? 그 당시에 이주대책이 땅 주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사는 분들의 땅 주인은 국유지, 시유지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이주대토를 준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가옥주들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향산 지역에 가옥을 갖고 있던 사람들, 또 향산 지역에 공장을 했던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것을 생계대책이라고 하는 건데, 김포시장은 향산 주민들에게 이주대책과 어울려서 생계대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단계를 밟도록 향산주민대책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그리고 향산 주민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러한 일이 또 계속 발생되면은 김포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와 향산주민대책위원회가 동등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대책위원회 편을 들고 주민들의 그러한 실상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거대한 세력과 맞짱을 뜰 겁니다. 김포시는 지금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한강시내폴리스라는 그러한 기업의 은행, 건설회사, 또 투자신탁, 이런 기타 등등의 부동산을 이용해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토건 세력을 형성해서 향상 주민들의 가치를 빼앗고 미래의 가치는 자기들이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김포시장과 김포시는 명심을 하고 우리 기자회견 때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깊이 새겨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날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제가 아까 여기 와보니까 추워서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먹고 오느라고 여기 향산 주민들이 여기 와 있는 걸 몰랐는데 저쪽에서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따뜻하죠? 네. 여러분 그 추운 날씨지만 한 목소리로 외침이 김포시장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그 향산 주민 개발의 피해자다 김포시장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게 돼갖고 저 감회가 새로워요. 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탄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 인사말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반드시 향산 주민들이 대책을 수립한 후에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 말씀 인사말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향산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양성수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원주민 대표 양성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2022년도 11월 15일에 시행사와 저희는 이주 대책 및 생계 대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김포시 의회 활동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이행에 대한 권고까지 하였습니다. 김포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합의를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지체로 인한 은행 이자를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시행사와 저희가 합의한 금액은 이자금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이행 안 하면 발생하지도 않을 돈입니다. 김포시는 지금까지 1958년부터 한강 범람으로 영 가치가 없던 토지를 성토 개간하면서 살아온 저희 원주민들이 무시를 하고 부적절한 대보료 부과와 부당한 공중각서를 작성하는 등 무자비한 행위를 원주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김포시는 책임있게 2022년도 11월 15일에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시행사에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희 원주민 20명 매일 다짐합니다. 적당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김포시와 시행사는 원주민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성수 위원장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향산 주민들의 원통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정호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산리 종달새 마을 대표가 아닌 주민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종달새 새마을 구기지 주민들에게 행한 행정 행패를 고발합니다. 종달새 원주민은 분노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태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한단 말입니까?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김포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도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대집행법으로 몇 달 만에 속전속결로 불법 강제 집행까지 밀어붙여 김포에서 떨게 하고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출되신 불통 김포시장님, 20년 동안 시장은 단 한 번 만나 주었습니다.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포시청 앞에서 수백 번을 평화 시위를 해도, 시청 소통실에서 철야 시위를 해도 88세의 할머니가 119에 실려 나가도 노인분들이 밤새 추위에 떨고 있어도 만나두지 않는 시장님, 대통령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간절한 시장 면담 민원 요청에도 악질 민원이라고 위임받은 국장님이 시장 대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서는
무효가 됐고 토지 수용 체결이 났기 때문에 시행사가 강제로 도서도 합법적이라고 김포시에서 호소해도 죽어도 어쩔 수 없고 불법 철거를 막아주거나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원주민한테 도리어 김포시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니 시행사에 말은 해보겠다는 무성의한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더 받으려고 떼쓰는 악질 민원이 아닙니다. 일이 정당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만행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20년 전부터 땅을 빼앗아 우리를 죽일 목적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수없는 명담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간절히 면담 요청을 하는데 거절될 수 있습니까? 비극의 시발점은 김포시이니까 김포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2005년 어느 날 어느 날 개발될 경우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본 터전을 자진 철거하고 보상 청구를 포기한 나는 국유지 관리법 어디에도 없는 부당한 공중각서를 강제적으로 요구하여 도저히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응자는 대부 계약을 연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대부를 내면서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은 무단 점유자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20년 이상 국유지 점유자에게 불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많이들 신청했지만 개발 예정 정지라고 발령했습니다. 그때 불화를 받게 해주었거나 개발이 이렇게까지 지연되지 않았으면 이 사태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료를 5배 가다 부과하는 위반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하천부지 공사 지가의 1% 부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발해서 같이 상승된 공시지가를 5% 부과했을 뿐이 아니라 가다 부과된 5%의 금액이 변상금 20%, 연체이자 16%까지 총 36%를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대부료 부과를 멈추더니 어느 날 3년치 변상금과 연체이자가 합해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금액 고지서 통보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대부분 사업 10억이었습니다. 갈등 조정 합의를 부탁까지 했던 도시개발공사는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 계약서를 보류시키고 해약 통보도 없이 2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공영개발이 합의한 계약을 뒤집는 사례가 지금도 있다니 이것은 빼앗기 위한 술수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포시의 시내폴리스와 천문학적 이익을 위해 20년부터 계획적으로 김포시는 나서서 도와주기는커녕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참담한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영개발 계약서를 믿고 협의문에 사인했고 김포도시공사 때문에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되었는데도 법을 내세워 수용 재결 공탁 토지인 인도소송,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까지 밀어붙여 몇 달 만에 강제 집행했습니다. 결정권자들이
협상 테이블만이라도 만들어 주려는 시도나 노력은커녕 한 달 전에 이전 만에 이루어진 도시개발공사 시청 관계자 시행사와 협의회 때 제발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십사 협의가 잘 되도록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시청에서 이틀 동안 밤새워 사정하였더니 담당자는 시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믿고 갔지만 결국 피하셨습니다. 이는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시네리오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셨다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이런 협박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반대 안 하겠다는 애매한 말뜻은 주민을 위해서 협의 이행, 지급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만행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합의 계약은 부결 아닌 보류된 것이므로 이제는 계약 이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청한 장소는 시청인데 시행사로 바꿔진 것은 협상 목적이 아니고 이 사태를 확인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쇼크로 한 명은 중환자실, 한 명은 심리 충격으로 입원했고 김할머니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몸이 떨려서 서 계시질 못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부당함을 목격했던 다음 세대까지 이 황당한 사태를 보고 시청 소통가에서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 같이 밥을 굶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88세 조수기 할머니는 119 강제 철거민의 마지막 인권을 계고장과 대집행 영장도 철거 견적도 없이 종달새 마을에 행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막지 못하고 주민의 인권이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상황이 사장님 가족이면 방관하시겠습니까? 명담 전날 시청에 가신 긴 시간 동안 담당자에게 요청한 결과 면담 시간 동안 강제 철거 중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국장님과 면담 때문에 주민들이 비운 틈을 타서 포크레인을 위원장 총무님 건물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놀래서 달려간 주민들을 업무 방해 112 거꾸로 신고하는 경악스러운 일까지 당했습니다. 공익을 방자로 천문학적 이익을 위해 20년 동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오직 빼앗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달새 마을의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내용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라면 빨리 해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통하는 김포시라는 시청 홈피 그거는 거짓입니다. 수십 번 홍수가 나서도 그 비싼 변상금 받으신 김포시에서는 국유지 주민에게 컵라면 한 개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악덕 임대업자도 자연재해는 때는 임대료를 면제해 줍니다. 무자비하게 통장에 똥차에 모든 재산에 속해 있는 목장 통장까지 압류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목장과 사업을 포기시키신 시장님, 이 모든 책임은 종달새 마을의 주민이 아니고 바로 김포시의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골칫덩어리 국유지 문제를 해결하여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손익계산도 못하는 무능력, 죽든 말든 나몰라라는 무관심, 수십 년간 국유지를 팔고 사기 허락해 주었던 수많은 공무원의 비리가 감추려고 시시하고 이 모든 지연 손해 책임을 오로지 종달새 마을 때문이라고 약자인 국유지
부기지 원주민 29명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모래 땅을 개간해서 수십 년 살아온 죄로 저희들은 목숨이 끊어지야만 시내폴리스 진행된다면 민행사법 위에 최고의 헌법에 행복 추구할 저희의 생존권이 있습니다. 저희 29명은 역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하루빨리 멈춰 주십시오. 오늘도 철거하러 왔다는 연락받고 모두 일 다 때려치고 달려가서 공포의 포크레인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 앞에 이제 이 땅에서 조용히 떠나려 하오니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50년 일궈온 모든 것을 다 부셔 쓰레기로 만들었고 알거지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대를 몰려서까지 빚쟁이로 전락시키려고 하신다면 저희의 다음 세대는 절대로 조용히 끝나지 않고 투쟁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저희는 김포시가 주민을 짓밟는 이렇게 기막힌 행정 행패를 이 호소문뿐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끝까지 죽기 살기로 알릴 것입니다. 저희의 분노와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시장님, 저희를 행정 대집행으로 목숨을 끊게 하시겠습니까? 네, 향산 주민인 노정호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덕 총리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달새 마을 주민 김영덕입니다. 저는 이 동네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종달새 마을이 되었는가를 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81년도에 종달새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이사 올 때는 동네에 몇 가구 없었고 그곳은 불모지였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다닐 수가 없어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눈, 코를 막고 다녀야 했던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날려서 코로, 눈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런 동네를 저희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상수도는커녕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었던 그곳에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무릎까지 올라차서 3, 4일씩 무릎까지 차는 비를 가르면서 살았었고 연사무소에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면 다른 동네에 다 빌려나가서 우리 동네에 줄 것이 없다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연탄을 쌓아놓으면 비가 와서 연탄 3, 4층이 무너지면 그 연탄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일주일 후에 비가 와서 또 그 연탄이 무너져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해마다 몇 차례씩 했습니다. 그 폐 연탄을 버릴 데가 없어서 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대 포대를 수집해서 그 연탄, 폐 연탄을 쌓아놓고 그걸 버릴 데가 없어 5, 6년씩 그냥 지낸 적도 있습니다. 돼지 새끼가 돼지막에 물이 차니까 어린 새끼들을 등에 업고 엄마 돼지는 앉지를 못하고 서서 끙끙거리기를 2, 3일씩. 여러분, 미물인 돼지도 지 새끼가
물에 잠기려고 하니 그걸 등에 업고 3, 4일씩 끙끙거리면서 앉지를 못하는 걸 봤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김포시장은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걸 보면 저것이 사람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로가 없어서 아낙네들이 머리에 자갈을 이어다 붓고 흙을 퍼다 부어서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그곳에 도로를 만들고 포장을 했습니다. 이래도 김포시는 세면한포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파면 그곳에서 노란 녹물이 나와서 도저히 생활수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고무통에다 자갈 넣고 숯 넣고 모래 넣고 정수기랍시고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걸러서도 그 물은 1시간만 지나면 노랗게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옷 입은 걸 보면 저게 홍두병 아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물에 빨래를 하니까 여름 하복이 노래져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찾지 않아도 저절로 눈에 띕니다. 이런 동네였습니다. 한강보다 수위가 낮아서 비만 오면 금난 초등학교로 피난 가서 밤을 새운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이런 동네를 상토하고 돋가서 오늘의 동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네를, 이렇게 같이 상승을 시켜 놓은 동네를 무력으로 빼앗아가 버리고 거기에다 변상금은 10억, 17억씩 물려서 빚더미에 앉혀놓고 오늘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는 김포시청의 이 만행을 저희들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도 일본 놈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지금 김포시청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냥 물러나갈 수 없어서 우리 동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덕 총무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주동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는 향산리 종대마을 종살새 마을에 사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한주동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걸 호소하기 전에 김포시장의 그 만행을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는 이 대통령을 이 화면이나 TV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장님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억울함을 비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양성수동의 29명인 한강시내플러스 개발 지인 향산리에서 1970년 후부터 거주 생활 및 사업을 영위하던 김포시 주민입니다. 김포시 주민. 참 시장님이 있기에 김포시민, 우리가 있기에 시장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세금으로 시장이 선출되고 시장도 월급 받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늪지대였던 곳에 대한민국과 김포시는 국유지에 살라고 임대하여 저희 주민들을 살 수 없는 곳을 살 수 있도록 힘써 개간하며 살 수 있는 옥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늪지를 옥토로 바꿔놓자 김포시는 저희의 노력을 고려하여 주기는커녕 원래부터 그 땅은 국가 것이니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대북의 액수를 내세웠습니다. 옥토로 바꿔놓은 노력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또다시 불안의 늪지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기에 부당한 대북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국가는 김포시의 무리한 요구를 다하기는커녕 무단점유자는 명칭을 우리에게 낙인 찍고 임대료에 비해 5배가 넘는 변상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늪지를 옥토로 바꾼 대가는 현재 3억에서 17억이라는 거액의 변상금을 국가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철거민 출신이었기에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한 미천한 신분이었기에 한강하렵고 제방 끝자락에 모였던 종달새 마을 향상리 주민들은 법도 모르고 돈도 없었고 오직 몸과 청춘을 옥토에 바친 삶이었으나 이제는 변상금으로 인하여 모든 계조가 압류되고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땅을 밀어버려 하여 거리에 내쫓긴 기류에 처해 버렸습니다. (20년부터) 옥토로 바뀐 땅을 도시로 아파트로 만들겠다며 떠벌리던 사람들은 시행사, 자산관리회사를 차려 저희들을 상대로 온갖 소송과 협박,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편이라며 중재하시었다며 나섰던 김포시의와 김포시의회는 나몰라라 하며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저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계약서에 사인하고 날인하고 나가며 계약서를 들어밀더니 정작 계약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저희 호소에 불구하고 소송이 늦어진다며 부당 이득소송, 명도소송, 수용재결, 일사천리에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편이라던 김포시청은 용역들이 저희가 옥토 위에 갖춘 초가집과 스웨트 주공을 가져가고 부수는데 허락하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살 수 없는 곳에 살라고 하여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든 대가는 그저 폐기물 가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폐질갑을 하더라도 끝까지 저희의 억울함을 풀 것입니다. 저희의 청춘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시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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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한주종리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민께서 예, 저 총무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도 할 수 없는 만행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시유지와 사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민은 사유지 148평을 똥값으로 가져가더니 안 판다고 하니 그거를 공탁 걸어놓고 그것을 변상금으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으니 양도세는 내야 된다면서요. 돈이 없어 양도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양도세 6천만 원에다가 이자가 16%씩 해서 2천만 원이 늘어서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사에서 김포시청에서 행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례가 우리 동네에 몇 분 있어요. 또 유서단 씨 같은 경우는 등천동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재개발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돈을 캠프에서 뺏어가 버리고 집은 날라가고 이사갈 비용조차 찾지 못하고 또 그것도 변상금을 갚아버렸으면 변상금은 줄을 텐데 변상금 갚지도 않고 시행사에서 그거를 공탁 걸어놓고 있으니까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올라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가고 집은 뺏기고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양도세는 또 몇천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박재혁 씨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에 몇몇이 있습니다. 자, 땅은 똥값으로 뺏어가고 변상금으로 그걸 압수해버리고 양도세는 몇천만 원씩 못 내고 있으니까 이자는 늘어서
어떤 사람은 2억, 어떤 사람은 1억 5천, 어떤 사람은 8천만 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고 분해서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한마디 읽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2022년도에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일단은 합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합의서를 가지고 김포시 의회에서 의회 권고안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권고안을 가지고 주민과 사업주는 보상한다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합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2023년도 2월 말까지 나가겠다는 합의 계약서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희들을 기다려보니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보를 시켜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들한테 전에 보상해준 사람들 1인당 2억 원씩을 보상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잡아서 저희들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경우였냐면 가지고 있는 평수가 50평도 가지고 있고 80평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2억 원 준다니까 고맙다고 하죠. 저희들은 400평서부터 1600평을 가진 주민들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대부를 어떻게 받아가느냐, 개인당 받아간 게 아니라 각 평수대로 대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대부로는 평수대로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상은 인당으로 보상하는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저희들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도시공사나 시는 이런 방식으로 다 주민들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와 사업주가 속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합의한 사업자하고 합의한 대로 보상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주가 지금 문 닫혔지 않습니까? 사업주는 보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열어줘야만 사업주가 보상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향산 주민들의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읽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제가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최근 김포시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한강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개발 추진을 보면서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향산 일대에서 주거 및 사업을 영위하였던 주민들을 기만하고 결국 주민들의 모든 가치를 빼앗고 헐값에 내쫓는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잘못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향산리 일대에서 주거 및 사업을 하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최근 대장동 게이트에서 드러난 민간 기업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남겨준 충격적인 사건을 김포에서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과 같은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듯 현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 김포시는 처음에는 주민들 입장에 서는 듯 하다가 지금은 사업 시행자의 모든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김포시장은 인 허가권자임에도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전철협은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향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거권, 영업 생존권 등 모든 책임이 김포시장에게 있음을 밝히며 김포시장은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시행사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희망찬 출발을 하였다지만 말썽 많은 대장동 사업처럼 현지 주민들의 권익을 외면한 채 부동산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나누고자 사업 시행처인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이 2014년 12월에 프로젝트 금융투지회사 PFV로 설립되었고
대주주로 참여하는 SJSF 파트너스를 비롯하여 김포시, 은행, 투자증권, 건설회사, 자산신탁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체들의 사업 이익 분배를 위해 한강 시내폴리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전철협은 전국의 부동산 개발 지역마다 선량하고 무지한 주민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재산과 주거권,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과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양성수 위원장의 건물을 며칠 전 그리고 오늘 강제 철거하다가 거센 반발에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전철협은 깊은 우려와 협의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 철거로 주민들이 겪을 좌절감과 무력감에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잘못된 개발 방식이 아니라 향산 주민들의 권익이 대변되는 개발이 되도록 김포시장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철협은 시행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과 시행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김포시, 금융기관, 건설회사 등이 부동산 개발 이익만을 노리고 향산 주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과 주거권,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행위만 저지른다면 향산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면서 전철협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김포시장은 이를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철협은 이 같은 향산 주민들처럼 부동 개발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주거권, 영업 생존권이 유린되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들 주민의 사유재산과 영업 생존권,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고뇌하면서 1993년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개발 지역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공무원, 언론사, 정치인 등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봤고 탄원서, 진정서 등 자신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억울함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개발관련법과 제도는 공영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수용과 강제 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이다. 이에 사업 시행처와 인허가권자는 처음에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듣는 척하다가 결국 뒤에서는 강제 수용 절차와 주민 분열 획책을 통해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전철협은 향산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있었던 김포시의 행태에 대해 김포시장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김포시장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포시장이 향산 주민을 위해 해줄 것이 없고 시행사에서 책임질 일이라면 김포 시민으로서 자기 재산이 반토막 나는 사업,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 인권과 인격이 무시되는 사업이라는 향산 주민들과 전철협의 주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김포시장은 말할 수 있을지 반문하면서 김포시장이 나서 향산 주민들의 권익을 정책적으로 수립하여 사태 수습을 하는 길만이 김포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다른 지역의 대책 수립 과정을 교훈 삼아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전철협은 김포시장이 향상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치유하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인권과 인격을 보장하는 훌륭한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로 규탄 기자회견을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기자회견이나 집회와 시위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장과 향상국유지원 주민대책위원회와 진정한 의미의 협의가 진행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2024년 11월 18일. 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취재차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